블루. 블루 스테이크는 총 2분 이내로 조리됩니다. 겉면은 극도로 높은 불에서 시어링 됩니다. 속은 완전히 날것이고 차갑습니다. 내부 온도는 절대 46도를 넘지 않습니다. 생고기가 열에 닿기 전에 약간 파란빛을 띠기 때문에 블루라고 부릅니다. 이 온도에서 근육 단백질은 아직 분해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블루 스테이크를 먹을 때 느끼는 맛은 익힌 고기의 맛이 아니라 어떠한 화학적 변화도 없는 고기 본연의 맛입니다. 이것은 열이 이전에 있던 것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유일한 굽기입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가장 극단적인 굽기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요청하면 만들어줄 것입니다. 권장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레어. 레어 스테이크는 내부 온도 52도에 도달합니다. 겉면은 시어링되어 황금빛입니다. 속은 빨갛고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외부 크러스트를 만드는 화학 과정인 마이야르 반응은 140도 이상의 표면 온도가 필요합니다. 크러스트와 날것의 속이 공존하는 것은 열이 조밀한 근육 조직을 통해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50이 돼서 근육의 두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미오신이 응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인 액틴은 아직 아닙니다. 이 차이가 레어의 특징적인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65도 이상에서 액틴도 응고되면 식감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합니다. 잘 만들어진 레어 스테이크는 덜 익은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열이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수분과 식감을 보존하는 온도에서 정확하게 조리된 것입니다. 미디엄 레어. 미디엄 레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문되는 굽기입니다. 내부 온도 55도부터 58도까지. 중심부는 분홍빛이고 따뜻하며 약간 단단합니다. 이 온도에서 근육 내 지방이 녹기 시작하여 고기 속으로 풍미를 방출합니다. 근육 섬유는 부드러울 만큼 충분히 이완되어 있지만 과도한 열로 아직 수축되지 않았습니다. 중심부의 분홍빛은 피가 아닙니다. 근육의 산소를 저장하는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입니다. 미오글로빈은 산소화될 때 빨갛고 열에 의해 변성될 때 갈색이 됩니다. 55대에서 변성은 부분적이어서 특징적인 분홍빛을 만들어냅니다. 65도 이상에서 미오글로빈은 완전히 변성되고 중심부는 회색이 됩니다. 이것은 고기가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보존하는 지점입니다. 미디엄. 미디엄은 내부 온도 60도부터 63도까지에 도달합니다. 분홍빛 중심부는 더 작고 고기는 전체적으로 더 단단합니다. 이 온도에서 액틴이 응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 섬유가 수축하며 수분을 방출합니다. 스테이크는 이전 굽기에 비해 무게 12%부터 15%까지를 수분으로 잃습니다. 이 수분 손실은 먹을 때 느끼는 육즙 손실과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리브아이처럼 마블링이 풍부한 부위에서는 여분의 열이 근육 내 지방을 더 많이 녹여 수분 손실을 보완하므로 미디엄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살코기 부위에서는 같은 온도가 현저히 더 건조한 결과를 냅니다. 조리 규칙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예외는 항상 접시 위 고기, 조각의 품질과 특정 부위입니다. 웰던, 내부 온도 71도 이상에서는 분홍빛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모든 미오글로빈이 변성되었습니다. 육즙은 대부분 증발했습니다. 근육 섬유가 최대로 수축하여 원래 무게의 25%부터 30%까지를 수분으로 방출했습니다. 결과는 더 건조하고 더 단단한 고기 조각으로 요리사들이 임상적으로 과조리라고 표현하는 식감입니다. 맛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외부 크러스트의 마이야르 반응 중 형성된 아미노산이 여전히 점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식감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근육의 수분을 파괴하는 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70일 돼서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웰던은 역사적으로 덜 익힌 고기를 불신하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다진 고기의 경우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올바르게 조리된 통 근육 부위의 경우 위험은 최소입니다. 스테이크 타르타르. 타르타르는 완전히 날것의 고기를 곱게 다져 케이퍼, 양파, 머스터드, 우스터셔 소스와 섞고 위에 날달걀 노른자를 올린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열이 어느 순간에도 개입하지 않는 유일한 굽기입니다.
타르타르에서 고기의 변화는 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화학적입니다. 다지기는 구조를 파괴합니다. 머스터드와 케이퍼의 산성이 표면 단백질을 부분적으로 변성시킵니다. 결과는 익힌 스테이크와는 완전히 다른 식감으로 더 부드럽고 열이 재현할 수 없는 풍미 밀도를 가집니다. 적어도 19세기부터 유럽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이름은 몽골 전사들이 말을 타는 동안 안장 아래에서 날고기를 부드럽게 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미식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가 거의 확실히 거짓이라고 봅니다. 서프 앤 터프. 서프 앤 터프는 같은 접시에 고기와 해산물을 조합한 것입니다. 이 조합 뒤의 화학적 논리는 구체적입니다. 육지 근육 고기는 우마미를 담당하는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산이 풍부합니다. 해산물은 다른 두 가지 우마미 화합물인 이노신산과 구안일산이 풍부합니다. 글루타민산이 이노신산과 결합하면 우마미 인식이 8배로 증가합니다.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곱해집니다. 이 요리는 고기와 해산물이 모두 사치를 나타낼 만큼 비쌌지만 특별한 저녁 식사로는 충분히 저렴했던 1960년대에 대중화되었습니다. 조합에는 명확한 요리적 논리가 없습니다. 스테이크와 랍스터는 식감이나 온도에서 서로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강화하는 것은 화학입니다. 같은 조합이 서로 접촉 없이 세계 여러 요리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스테이크 프리트. 아주 높은 불에서 조리한 얇은 스테이크에 감자튀김과 간단한 소스를 곁들여 제공합니다. 이 요리는 19세기 말 파리 비스트로에서 노동자 계층을 위한 빠르고 경제적인 식사로 표준화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소스는 정제버터, 달걀 노른자, 타라곤, 화이트 와인, 식초의 에멀전인 베아르네즈였습니다. 베아르네즈는 기술적으로 허브를 추가한 홀란데즈와 같은 기반입니다. 두 에멀전 모두 온도가 65도를 초과하면 분리되는데 이는 근육 액틴이 응고되는 임계점과 같습니다. 이 요리는 프랑스 요리의 영향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유는 문화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동물 근육의 완전한 단백질과 감자의 전부는 함께 인체의 두 가지 주요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어디서나 반복되는 단순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입니다.